안녕하세요. 미라클 타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상담가 미라클입니다. 오늘은 우울할 때 보는 힐링 타로라는 주제로 함께 볼 겁니다.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 덱을 3장 뽑고 미스티컬 키퍼 카드를 1장 뽑을 겁니다. 그리고 힐 유어셀프 리딩 카드를 1장 더 뽑을 겁니다. 그렇게 총 5장으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타로 더미가 다 뽑아졌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번호 중에서 마음에 들어오는 번호를 하나 골라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하면 골라봅시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 번호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것들 부탁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자, 우울할 때 보는 힐링 타로 1번 리딩 해봅시다. 먼저 우울의 원인을 짚어봅시다. 2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당신이 우울한 원인은 집안 문제, 특히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펜타클 킹을 보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이 고집스럽고 소유욕이 강한 탐욕스러운 인물이 당신을 우울감에 빠뜨리고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신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직장 상사나 집주인, 남편, 애인, 조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탐욕스러운 모습이 당신에게 상실감을 주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상황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깊은 문제를 일으킨 이 사안은 해결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쳐다볼 생각도 못할 수 있지만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본인을 치유하면서 이 문제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고립되어 실제 문제를 균형감 있게 보지 못할 수 있으니 이 등불을 든 여인처럼 헐밋, 은둔자처럼 진실을 찾아가 보십시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당신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건강 문제나 금전 상실, 손해, 투자의 실패,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잘못된 선택이 당신에게 우울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과 관련된 일에서 당신에게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면 당신은 더욱 자책감과 상실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슬픔에 빠져 있기보단 나와 내 주변 상황을 더 견고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신적 안정감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카드 한 장 한 장 봐봅시다. 펜타클 킹 카드입니다. 한 남성이 화려한 포도송이가 잔뜩 그려진 벨벳 가운을 입고 화려한 왕관을 뽐내며 황소가 그려진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한 손은 봉을 들고 있고 다른 손은 펜타클 위에 얹어놓고 있습니다. 별이 그려진 황금빛 펜타클을 얹어놓은 다리는 밖으로 나와 있고 황소 석상을 밟고 있습니다. 주위엔 푸르른 녹음과 포도 덩쿨이 있고 뒤엔 담장이 있고 저 뒤엔 성이 보입니다. 하늘은 밝은 노랑빛이네요. 이 남자는 펜타클 방향으로 눈을 지그시 내리깔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힘이 있는, 위험 있는 남자입니다. 당신은 이 남성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가 떠오르시나요? 직장 상사가 떠오르시나요? 집 주인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떠오릅니까? 당신의 남편이나 애인이 떠오르시는 건 아닌지요? 누가 떠오르는지가 당신에겐 중요해 보입니다. 당신의 우울함, 무력감, 상처와 그 사람이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펜타클 킹은 성공한 남성, 성숙한 남성, 권력자, 사장, 직장 상사, 후원자, 보호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마스터, 물질주의자, 실용주의자, 토지 소유자, 성공한 사업가란 의미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였는가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돈을 많이 번 남성이지만 이 남성은 고집스럽고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지향하는 남성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을 착취하거나 소유욕이 강해 당신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집착적이고 지독한 성향이 일이 아닌 주변 사람에게 작동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CCTV를 설치해두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당신을 상처 입히고 무력감에 빠뜨렸을 수 있습니다. 혹은 부동산 투자의 실패나 사업의 실패, 금전적 손실로 인한 트라우마가 본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헐밋, 은둔자 카드입니다. 회색 망토를 입은 흰 수염의 장신의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별이 들어간 램프를 들고 눈 덮인 곳에 서 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 숙인 이 남자는 어둠 속에서 등불의 은은한 빛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추운, 차가운 이 카드는 왕래 없는 추운 날 산에 홀로 있는 은둔자를 묘사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인물은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자이자 예언가입니다. 등불로 어둠을 밝혀주는 현명한 사람, 우주적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혼자만의 시간, 명상, 고립감, 고독, 독신, 긴 시간, 상담, 연구, 꿈, 영적 가이드, 숙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 내면의 목소리,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깊이감이 있는 이 카드는 당신의 진정한 상태, 영적 상태, 무의식을 의미하기에 당신이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가 제법 깊은 문제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카드는 Five of Cups 카드입니다. 컵 5 카드죠. 여기서도 검정 망토를 두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머리 부분과 발끝 부분을 빼곤 검정 망토밖에 보이질 않네요. 이 사람 앞엔 내용물이 섞인 컵 3개가 쓰러져 있고 뒤쪽엔 컵 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늘은 옅은 회색 빛에 흘러가는 물도 보이고 그 너머엔 작은 성도 있습니다. 저 뒤엔 다리도 있네요. 이 카드는 상실, 절망, 슬픔, 깨진 정신, 불안정, 후회, 수치심, 죄책감, 자기 비난, 작별, 이혼, 외로움, 고립, 추방, 피해자, 깊은 분노, 상속, 유산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은폐한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슬픔, 절망,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이 깨진 모습의 이 사람은 왼쪽에 있는 과거를 의미하는 3개의 컵만 향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미래를 의미하는 2개의 컵은 온전히 서 있기에 사실은 아주 슬퍼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컵은 당신에게 남은 기회나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가족 혹은 현명한 사람, 선생, 치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 사람이 자신의 상실에 집중하기 위해 혼자 있고 싶어 하며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준비가 된다면 미래를 위해 다리를 건너서 2개의 컵을 가지고 다시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검은 망토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옆에 흐르는 물은 현재의 사건 흐름과 감정 상태, 무의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가 자연 치유력에 의해 정화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무의식을 살펴보는 데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미스티컬 키퍼 카드도 봐봅시다. 하우스, 집이란 카드가 나왔네요. 견고한 3층 집 앞에는 분홍 원피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등불을 들고 강아지를 안고 서 있네요. 집으로 가는 큰 길엔 요상하게 생긴 주황색 큰 고양이 같은 동물이 있고 저 뒤엔 피리 부는 남자도 있습니다. 이 집의 담 밖엔 초록색 괴물이 웅크리고 있는 게 보이네요. 밤에 환하게 모든 방에 불이 켜져 있는 이 집은 피신처 같기도 하고 위험한 공간 같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집, 아파트, 건물, 정원, 소유물, 부동산, 물질적 가치, 유산,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족, 가족의 역사, 조상, 안정성 확보의 필요, 자신감, 안정적인 관계 이런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받거나 부동산 투자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이나 조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성학에서 4하우스의 사안들을 살펴봐야겠네요. 다음 8번 procrastination, 지연, 연기, 미루는 버릇, 꾸물거림이란 카드가 나왔네요. 당신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행동할 때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치운다던가 공과금을 낸다던가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던가, 몸무게를 뺀다던가, 세금을 낸다던가, 공부를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지금은 책임감을 가지고 당장 움직여야 하는 때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이 카드는 당신에게 긴급하다, 신속히 움직여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중요한, 시급한 일을 당신이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면 두려움을 마주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최악의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사 실수한다 해도 당신은 큰 것을 배울 것입니다.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을 귀하게 써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밀어놓은 해야 할 일의 리스트를 채워나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일의 리스트도 적어나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써내려 가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가벼워지십시오.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나가십시오. 일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당신이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하고 돈도 벌어 보십시오. 우울함의 원인도 찾아서 다뤄나가 보십시오. 내적 평화를 추구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십시오. 지금 당장, right now. 당신은 이런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삶의 기반이 더 견고해져서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우울할 때 보는 힐링 타로 2번 리딩 가봅시다. 우선 당신의 우울함의 원인을 짚어보자면 남자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메인 퍼슨, 이 사람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에게 내조했으나 상대는 잘 되었는데 당신에겐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우울감이 오고 힘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현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전 남편일 수도 있고 현재 애인일 수도 있고 전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우리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돌아보니 상대방 좋은 일만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괴로울 수 있겠네요.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탈함, 지친 몸과 마음, 상황을 보기 힘든 어지러움, 더 큰 의무들이란 생각에 우울감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성적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남녀 관계로 인해 나도 모르는 새 에너지적 문제가 생겨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뺏긴 듯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남녀 관계를 기피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네요. 점점 메말라가는 몸과 마음에 길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는 당신이 직장에 헌신하고 마음을 다했지만 당신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껴져서 허탈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성장하는데 당신은 고갈되는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당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이 합당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균형을 잃은 관계, 한쪽으로만 쏠리는 관계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카드 한 장 한 장 봐봅시다. 매달린 사람. 이 카드는 The Hangman, 매달린 사람 카드입니다. 한 남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한 다리는 꼬우고 있네요. 손도 뒤로 묶여 있는 듯 합니다. 이 T자형 나무 옆엔 나뭇잎이 자라고 있고요. 그런데 이 힘든 자세의 사람 머리에서는 후광이 빛나고 있고 표정도 평온해 보입니다. 매달린 사람 카드는 항복과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잠시 멈추었다. 거꾸로 세상을 봐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워내면서 더 귀한 것을 찾고자 하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내면으로 가서 자신의 영적 목적과 다시 연결되려고 하는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누군가나 더 큰 뜻을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 읽힙니다. 이를 스스로 자진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양이 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뛰어든 자원봉사자일 수도 있고 사건의 엉뚱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뿌듯함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면 공허한 마음 상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당신은 에너지 고갈 상황을 겪어서 힘들어할 수 있고 하던 일은 멈췄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정말 원한 상황이 맞는지 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에게 좀 더 평화로운 쉼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당신의 희생이 가치가 있는 희생이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카드는 Six of Wands, 지팡이 6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선 남자가 초록색 천으로 장식된 백마를 타고 월계관을 쓰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개선장군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시선도 저 앞쪽을 향하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옆엔 5명의 지팡이를 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고요. 이 사람도 갈색 망토와 갈색 부츠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팡이에는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들과는 다르게 월계관이 붉은 리본에 매어져 있네요. 이 카드는 성공, 승리, 우승, 최고, 우위를 찾은 유명 인사, 자신감, 퍼레이드, 쇼, 캠페인, 정치인 등을 의미합니다. 매달린 사람과 의미가 상반되는 카드로 위로 상승하는 기운의 카드입니다. 주위 사람들에 둘러싸인 사람을 표현한 카드로 쇼적인 측면이 강하기에 조금 시끄러운 함성과 흥분이 넘실대는 카드입니다. 특히 말의 도도한 자태가 눈에 띄네요. 정면을 힐끗 쳐다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말은 이 남자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 라이더는 한 손으로만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행진을 위해 남자와 말이 함께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이 남자는 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 승리한 사람으로 읽힙니다. 내 희생의 대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카드는 Ten of Wands, 지팡이 10 카드입니다. 한 남자가 몸을 수그리고 지팡이 10개를 끌어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평지가 오르막으로 느껴질 만큼 힘든 모습의 이 남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업적, 목표, 프로젝트,
의무를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걸로 보입니다. 많은 짐을 짊어진 이 사람은 앞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쉼없이 일하는 모습이 자신이 원하던 모습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해 고통받고 있으며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을 만큼 이 길에서의 일에 매몰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순교자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과도한 의무감에 짓눌린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아무튼 당신이 행하는 일이 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에게 너무 많은 의무가 있을 수 있고 당신이 이에 대해 판단할 여유는 갖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위해 하루 쉬기도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나를 내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도 있으니까 잠시 멈춰서 앞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스티컬 키퍼 카드는 메인 퍼슨, 주요 인물이라고 적힌 1번 카드가 나왔네요. 신사복을 입은 남자가 파란 앵무새를 손에 얹고 있습니다. 초록빛 우림 속의 이 남자는 해골이 장식된 긴 지팡이를 들고 높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인물이 중요하다, 내 우울함과 관련된 남자가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당신이 남성일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나 직장이 문제였을 수 있고 당신이 여성일 경우에는 현재 당신의 파트너나 미래 파트너, 과거에 당신의 마음속에 들였던 남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남성 인물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게 큰 영향을 끼친 이 남성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느껴보십시오. 당신에게 떠오르는 그 사람과 당신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시작으로부터 당신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Heal Yourself 리딩 카드를 봐봅시다. 33번 Sexual Art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Bring more light into your sexuality. 당신의 성에 빛을 비추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나요? 당신은 연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성적인 상처,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적 치유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성적인 만족,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 카드에서처럼 당신을 받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성적인 생활, 건강한 성생활, 새로운 사랑, 당신을 위해주는 사람, 위로, 만족 이런 것들이 당신에겐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상처를 다룰 수 있는 믿을 만한 치유사를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당신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들이 당신을 서서히 치유해 줄 것입니다. 자,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자, 우울할 때 보는 힐링 타로 3번 리딩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우울함의 원인은 내면의 깊은 트라우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른 남성과의 갈등, 부모,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당신은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압도하는 힘있는 권위자에게 굴복했었던 어릴 적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런 통제, 억압의 경험이 당신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했을 수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아 상실을 경험했다면 내 정체성을 찾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겠네요. 속이 텅 빈 듯한 느낌,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 공허함, 외로움, 무력감이 시시때때로 당신을 찾아와서 우울하게,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그러진 남성성을 가졌을 수 있고 직업적인 삶은 성공했지만 친밀한 관계나 연애, 결혼 이런 생활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공허할 수 있고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영혼의 문제겠네요. 당신이 여자라면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 애써서 성공했지만 연애나 결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회적 지위, 겉모습의 화려함만 보고 연애, 결혼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수 있고 그것마저도 잘 안 돼서 이것도 저것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속될 공동체, 가족, 친밀한 관계를 찾고 원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가 내 짝인지 찾기 어려워서 고심이 깊을 수 있겠네요. 부성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하는 길은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채우는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안정감, 내적 충만함으로 보이네요. 자, 카드 한 장 한 장 봐봅시다. 이 카드는 스타, 별 카드입니다. 한 여인이 누드로 대지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병으로 물을 붓고 있습니다. 아리따운 이 여성 위에는 별이 8개가 떠 있고요. 가운데 노란 별은 유독 커 보이네요. 한 항아리의 물은 물 웅덩이로 쏟아지고 있고 다른 항아리의 물은 대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나무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네요. 이 물 웅덩이는 집단 무의식, 정화, 매개체란 의미로도 읽힙니다. 별 카드는 평화, 영감, 창의력, 에너지의 순환, 생명력, 나침판, 이정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7번 별 카드는 15번 악마 카드나 16번 탑 카드 다음에 오는 카드이기에 악마의 사슬과 타워의 충격 후 해방, 자유, 평화를 찾아가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머리 위에 빛나는 별은 이 여성이 그녀의 삶에서 빛나는 중심 무대에 서야 하는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때이죠. 예술과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치유하는, 복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당신에게는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하기 좋은 시기다, 전쟁을 마무리 짓고 평화를 찾아가야 하는 시기다 라는 리딩이 가능하겠네요. 당신은 그간 통제, 학대를 겪었을 수 있고 이로부터 탈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창조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예술을 가까이 하고자 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보다 신뢰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에게 나를 드러낼 것인가? 온전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다루는 것에 뛰어든다면
치유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지혜의 샘을 찾아보십시오. 별의 빛이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 카드는 점성학에서의 물병자리와 연관된 카드입니다. 인류애하고 연관된 카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카드는 황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점성학에선 양자리와 연관되어 있고 4하우스와 매칭됩니다. 태양과도 연관이 깊은 카드입니다. 황제 카드에선 수염이 긴 왕관을 쓴 붉은 옷의 남성이 양이 조각된 석좌에 앉아 있습니다. 황제는 권력을 쥐고 있는 왕위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전장이나 법정에서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한 영역을 지배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너무 권위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폭군이 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붉은 가운 안에 갑옷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항상 전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보호자, 통치자이자 무시무시한 무자비한 적입니다. 그의 표정은 좀 피곤해 보이지만 근엄하고 고집스럽습니다.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 자기 수양을 하여 자제력을 갖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 보이네요. 이 카드는 당신 안의 남성성, 자아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토, 집, 거처,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권위 있는 인물, 직장 상사, 선임, 의사결정자, 전문가, 사령관, 왕, 남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다음 카드도 함께 봐봅시다. 다음 카드는 전차 카드입니다. 한 젊은이가 전차 안에서 두 스핑크스를 이끌고 서 있습니다. 이 양 옆에는 전차의 두 바퀴가 보이고요. 전차 앞에는 푸른 날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퀴에 날개까지 있으니 이 카드는 빠른 속도감을 표현한 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는 목표를 향한 돌진, 활발함, 적극적인 태도, 진취적인 태도, 성공, 필승, 전의에 불타는, 관계의 빠른 진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무장한 모습, 지휘봉을 들고 있는 모습, 머리에 쓴 월계관, 화려한 전차 장식으로 봐서 이 사람은 지위가 높은 지휘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또한 황제의 아들로 옆에 황제 카드와 부자 관계입니다. 카드에서 인물의 구도도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요. 네모난 틀 속에 정면을 응시하는 이 두 사람은 다른 듯 닮은 모습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전차 카드의 젊은 남성은 스핑크스의 도움을 얻어야 하고 아직 전쟁터에서 승리를 쌓아나가야 하는 위치라는 게 다르겠네요. 이건 다시 말하면 전차의 이 사람은 스핑크스로 상징되는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며 팀워크를 이뤄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아버지와 자식, 직장 상사와 하사, 사장과 직원, 왕과 왕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남자와 젊은 남자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당신은 부모와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을 수 있고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당신의 남성성에 영향을 주어 힘들었을 수 있겠네요. 아버지처럼 되진 않을 거야.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요. 아버지와 닮은 남자와 연인이 되거나 결혼을 하여 상처를 받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남성성의 문제를 푸는 것이 당신에겐 중요해 보입니다. 자아를 확립하는 문제, 정체성을 찾는 문제로도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미스티컬 키퍼 카드입니다. 21번 리빙룸 카드죠. 거실, 응접실을 의미합니다. 앉을 수 있는 소파와 의자, 그리고 탁자가 있습니다. 장식장도 보이고 정원이 보이는 창틀과 샹들리에도 보입니다. 용 그림의 카페트, 그림, 조각상, 꽃들도 이 거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고 고양이 한 마리만 우리 쪽을 보고 있네요. 이 카드는 개인적인 공간, 사생활,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의 상태, 에너지장 내부, 당신 영혼의 모습, 당신의 내면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변 카드들이 당신이 집에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선은 화려한 모습 뒤에 공허함, 외로움이 느껴지고 텅 빈 상태, 에너지가 고갈된 상황, 내 인생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느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느낌, 이런 것들이 읽히네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응접실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재배치하고 채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 카드는 시간의 의미도 있기에 앞으로 24시간 혹은 한 달 안에 중요한 것을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카드도 한번 봐봅시다. 다음 카드는 힐링이라는 카드입니다. 치유, 치료란 의미죠. 리빙룸과 함께 힐링도 21번 카드인데 유니버설 웨이트 덱에서 21번은 세계 카드입니다. 월드 카드죠. 그 카드는 잘못된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 자기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1에서 2번과 1번을 합치면 3, 여왕이 나옵니다. 3번 여왕 카드는 안정감, 여성으로서의 삶, 여성성의 회복, 따뜻함, 창조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글을 쓰고 누군가를 케어하고 케어받는 일들이 당신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몸 상태는 이미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고 밤에 잠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고통에 압도당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당신의 몸 상태는 당신에게 천천히 가라, 내면을 살펴라,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피하고 있는 당신의 문제를 다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도 필요하고요. 당신이 첫 번째로 할 일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당신의 생각, 이미지, 시선, 느낌, 기억으로 다가오는 당신 내면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태양과도 같은 빛이 당신 안에 스며드는, 차오르는 것 같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집을 깨끗이 치워나가거나 업무를 좀 줄여가면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느슨하게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산책을 해보면서 생활의 균형을 찾아나가 보십시오. 이런 작은 치유의 노력들이 모여 당신이 치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아 아파하는 자신을 스스로 안아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상의해 보십시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을 회복하는 일, 치유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우울할 때 보는 힐링 타로 4번 해봅시다. 당신은 지금 위험한 상황, 어둠 속에서 길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당신은 결혼에 있어서 당신이 뜻하는 바가 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혼이 잘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혼을 한 상황일 수 있고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같은 큰 결합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네요. 남들은 결혼해서 하하호호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녀 관계가 쉽지 않아서 연애, 결혼이 매끄럽지 못하고 당신이 상대를 냉정하게 대하고 가시돋게 하며 쳐내서 상대가 도망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거나 스스로 치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내 안의 무의식에 상처나 두려움, 불안, 조바심 혹은 과한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이나 관습을 벗어나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할 수 있기에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단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상대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부관계 문제가 아니라면 계약이나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중요한 갈림길의 시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방향을 잃은 것으로 보이네요. 새로운 연인이나 계약 상대가 나타나서 당신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위해 맞는 선택인지 알기 위해서 당신의 잠재의식, 당신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감춰진 깊은 비밀을 열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을 이끌어줄 사인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직감이 촉이 이끄는 대로 등불을 들고 어두운 무덤가를 들어가는 이 여인처럼 걸어나가 보십시오. 당신의 영감을 믿고 가다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카드 한 장 한 장 봐봅시다. 교황 카드가 나왔네요. 5번 카드죠. 교황이 두 회색 기둥 사이에서 회색 석좌에 앉아 있습니다. 오른손은 두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며 들고 있고 왼손에는 봉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으로 올려진 금빛 모자도 쓰고 있습니다. 붉은 가운과 흰 신에는 십자가들이 새겨져 있고 발 밑에는 열쇠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 제자가 그런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 신과 땅,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이며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열쇠를 진 교황은 종교인이며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카드는 또한 전통과 관습을 위한 카드입니다. 종교단체, 조직, 정부, 교육기관 같은 전통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황 카드는 모든 형태의 의식을 나타내므로 결혼, 장례식, 대학 입학, 졸업, 영적 질서를 대표합니다. 이런 전통과 관습은 당신에게 삶의 규범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편견과 선입관을 주어서 당신이 당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에 메리에이지 카드와 함께 나온 것으로 보아 결혼 문제에 관한 이야기로 리딩할 수 있고 영적인 사인을 통해 길을 찾는 이야기로도 리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에이스 오브 스워드, 검 에이스 카드입니다. 왼쪽 편에서 나온 구름 속의 손이 검을 하늘 높이 올리고 들고 있습니다. 칼 끝엔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밑에는 거친 회색, 파란 땅들이 보이네요. 결의가 느껴지는 이 모습에서 굳은 결심, 지성, 커뮤니케이션, 논리, 맑은 정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계획, 단절, 찢어짐, 분리, 돌파구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가 강해서 교황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전통, 관습을 끊어내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하는 카드입니다. 칼은 중요한 메시지에 집중해라, 명확한 판단을 내려라 라는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괜한 혼돈에 빠져 당신이 하려던 일이 지연되고 있진 않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다음 카드는 나이트 오브 원스, 지팡이 기사 카드입니다. 점성학에서 사수자리와 연관된 카드입니다. 붉은 깃털을 다한 투구를 쓴 남성이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말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말이 앞발을 높이 올리고 있지만 이 기사의 얼굴은 의연하고 의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질주하는 말 위의 기사는 지팡이의 기사이며 그는 인생을 모험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합니다. 그는 전통과 관습을 경멸하고 참신하고 새로운 방법을 갈구합니다. 그는 변화와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사, 해외, 이직, 변화 이런 의미를 이 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도전과 경쟁을 즐기는 젊은이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이 젊은이는 두려움 없는 전사이며 혁명군이자 돈키호테입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조바심, 불안, 흥분, 열정, 분노, 파괴 욕망, 성급함을 의미하고 새로운 연인, 새로운 옵션, 새로운 선택지, 새로 급부상한 대안이란 의미로도 읽힙니다. 주거지나 회사의 변화로도 읽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카드는 당신에게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는 조언과 성급한 계약이나 성급한 계약 해지,
성급한 결혼이나 이혼, 바람둥이와의 만남을 경계하라는 조언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 보이니 찬찬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자, 다음 카드도 봐봅시다. 다음 카드는 3번 카드, 메리에이지 카드입니다. 결혼 카드죠. 한 여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남자가 와인잔을 들고 이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악보 같은 문서를 펼치고 있네요. 그들은 부부, 파트너, 친구이거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부부관계, 결혼, 이혼, 별거, 이런 일들이 지금 당신의 관심사일 수 있고 고민거리일 수 있겠네요. 비즈니스 관계나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른 사람과 연대할 의지, 능력이 있는지 재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다음 카드는 Pay attention to sign, 사인에 주목하라 라는 카드입니다. 머리에 두건을 두른 아름다운 여성이 작은 등불을 들고 무덤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저 세상과 연결된 통로인 무덤가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여성에게서 결연한 의지와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위엔 올빼미가 앉아있고 뿌리 쪽엔 어떤 존재의 빨간 두 눈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저 안쪽 십자가가 그려진 곳의 밑에도 빨간 눈의 존재가 있네요. 고목들로 우거진 어두운 이곳에서 지혜의 올빼미가 길 안내를 해주는 듯 합니다. 자, 이 카드가 해주는 조언을 들어봅시다. 사인들이 당신 주변에 모두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당신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천사들은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좌절과 도와달라는 외침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천천히 가면서 멈춰서 문제들을 찾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가이드들은 당신에게 계속 사인을 주고 있으나 당신이 계속 해왔던 대로 고집을 피우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쉬면서 당신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반복되는 사인들, 시그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노래나 영화, 책, 사람들의 말, 행동, 당신에게서 떠오르는 생각, 꿈들로도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에게 사인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라고요. 이런 사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어둠을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가이드들도 당신이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우울할 때 보는 힐링 타로 5번 해봅시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으면서 큰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이 일, 직업,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면 자연스럽게 타고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과거에 이뤄놓은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방식의 일을 익혀나가는 것이 어렵겠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때로 보입니다. 어떤 소식을 통해서 변화의 수레바퀴가 더 빨리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타게 하는 데에는 정보, 배움이 필수인 것으로 보이니 학구열을 가지고 임해 보십시오. 창의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거다 신념을 가지십시오. 이런 자신감이 당신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당신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세상과 연결되거나 직감이 발동하거나 영매로서 자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심령 능력,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이를 잘 써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촉이 좋은 사람일 수 있겠네요. 당신은 또한 치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기에 상처를 치유하고 어둠을 다루면서 당신의 길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을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을 도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고통과 어려움은 당신이 영적 능력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거나 영적인 길을 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념,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 보십시오. 당신은 크게 성장할, 진화할 영혼입니다. 자, 카드 한 장씩 봐봅시다. 저지먼트라는 카드입니다. 심판 카드가 나왔네요. 20번 카드입니다. 붉은 날개의 천사가 하늘에서 인류를 내려다보면서 트럼펫을 불고 있습니다. 흰색 배경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이 트럼펫에 걸려 있네요. 아래쪽엔 관에서 깨어난 듯한 남자, 여자, 아이들이 팔을 벌려 천사의 소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모두를 위한 심판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더 이상 거짓말하거나 숨을 수 없습니다. 좋은 행동, 나쁜 행동 모두 노출되며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심판 카드는 카르마에 관한 카드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드러날 것이며 당신은 그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배워야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죽음, 악마, 탑 카드를 지나오면서 배운 교훈을 스스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천사의 진정한 부름을 이해하고 영적, 육체적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명확하고 긍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판단을 받아서 회사에서 발령을 받거나 시험 결과를 듣게 될 수도 있고 소송 결과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신은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으므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카드는 데스 카드입니다. 13번 카드죠.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은 갑옷을 입은 해골이 위풍당당하게 하얀 말을 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해골은 종종 죽음의 천사 아즈라엘로 묘사됩니다. 그는 흰 장미를 묘사한 검은 깃발을 들고 있고요. 이전 시대 종식을 의미하듯 왕은 죽어 있고 왕관은 나뒹굴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 행렬을 반기고 있고요. 아이는 화관을 쓰고 뭐가 뭔지 모르는 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정신이 아득해진 것 같고요. 뒤엔 강이 흐르고 배 한 척이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산 꼭대기엔 타워가 2개 보이고 그 사이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죽음 카드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단 기존 패러다임의 종식, 과거 패턴의 끝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 카드, 죽음 카드를 함께 읽으면 당신이 큰 변화를 겪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형태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 학교를 졸업할 때, 집을 떠날 때, 익숙해졌던 직장을 나올 때 등등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정상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모든 전환은 재탄생의 과정 전에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과정이 슬픔을 가져오지 않는단 말은 아닙니다. 크던 작던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애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두려움에 마비되거나 정체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대처할 수 없을까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믿었던 친구, 애인의 배신으로 인한 상실감에 괴로워할 수도 있고, 충실하게 일한 회사가 당신을 떠나보내서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어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지요. 그래도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카드로 나오는 컵 페이지나 옆에 있는 심판, 부활의 카드가 당신이 죽음 카드를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 과거의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데스 카드는 점성하게 정갈자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갈자리에 대한 교훈 중에 하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몸의 허기짐을 채우고 영혼의 빈곤함을 채우십시오. 정신세계, 깊은 내면, 죽음 너머의 세계, 무의식과의 연결이 당신의 영혼을 이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 깊은 신앙심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십시오. 다음 카드는 페이지 오브 컵스, 컵 시종 카드입니다. 화려한 꽃무늬 상의에 파란 터번을 두른 경쾌하고 호기심 많아 보이는 이 젊은이는 컵을 들고 그 안에 물고기와 대화하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학구열이 많아 보이고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도 보입니다. 멋을 아는 젊은이네요. 밑에는 물결이 흐르고 있어서 이 카드는 점성하게 물고기 자리, 개자리, 정갈자리 같은 물의 사인들과 상통합니다. 이 카드는 학생, 아이, 이상주의, 순진한 몽상가, 평화주의자, 연예인, 심령술사,
약혼, 결혼, 임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데스카드의 어린이와 여자와 연결되는 인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구열이 강한 젊은이라는 게 여기서는 다행으로 보이네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데 학구열, 호기심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신에겐 소식, 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는 매우 심령 에너지가 강한 카드 중에 하나이기에 새로운 이해의 시작과 영적 인식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내적 자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창조적인 행위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스티컬 키퍼 카드를 봐봅시다. work, occupation, 일, 직업이라는 카드입니다. 34번 카드죠? 이 카드는 당신이 힘든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직업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근무 환경이나 일에 생긴 장애물, 사업의 어려움이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걷어내야 하는 초록 괴물들 같은 나쁜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직업의 변화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혹은 육체적인 문제, 건강 문제가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카드는 Have Faith, 믿음을 가져라란 카드입니다. 22번 카드죠. 믿음은 당신이 아직 육안으로는 명백하지 않은 것을 믿도록 요구합니다. 한 여인이 초록 터번을 두르고 초록색 녹음이 우거진 공원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뒤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네요. 이 카드는 당신이 당신의 신념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다는 왜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의 꿈, 욕망, 느낌, 태도,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계획을 짜고 전략과 기술을 익히는 것보단 이런 것들이 더 당신의 믿음을 키우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환경, 사건들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진동을 맞추면 당신의 꿈은 달아나 버릴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창조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뭐뭐뭐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신념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심을 가져보십시오. 신과의 연결이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믿을 만한 치유사를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은 우울할 때 보는 힐링 타로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상담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함께해서 매우 좋았습니다. 개인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